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앤 AI 스페셜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식입니다. 우선 오늘 마이그레이트 앤 모더나이즈 서밋을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삼성화재 인프라 전략 파트의 박지호 프로님을 모시고 클라우드 백업 소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삼성화재에서 인프라 담당하고 있는 박지호 프로입니다. 우선 이렇게 큰 행사에 제가 진행했던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서 이제 연초까지 해가지고 요 클라우드 백업 소산 프로젝트를 이제 저와 함께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어떻게 클라우드를 접목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님과 이제는 작년 말부터 만나서 이제는 그죠? 시작하게 네. 됐고, 네, 이제 사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계라고 전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1년 동안 경험하시면서 사실 애저를 처음 경험하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시청자분들께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백업 소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소산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산이라고 하면은 백업한 데이터를 어쨌든 좀 먼 주 전산센터와는 좀 거리가 있는 원격지에다가 보관하는 걸 저희가 소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그 장기간 그리고 좀 큰 데이터를 이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프로 백업을 많이 하고 그 백업된 테이프들을 차량을 통해서 운송해서 보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차량으로 보관하는 체계를 완전히 없애고 네트워크로 이제 거의 준실시간으로 옮기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요. 그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비용이 늘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보관을 하는데 이제 운송료 대신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비용, 그리고 보관 테이프 비용 대신 저장소 비용, 이렇게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최대한 좀 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안정성도 확보하는 게 어쨌든 이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네, 지금 사실 백업 수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많은 금융 고객사가 첫 번째로 시도하시는 클라우드 프로젝트로 보통은 네,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걸 진행을 하려고 레퍼런스들을 아무래도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당국에서 조금 규제를 좀 많이 하는 업종이기도 하고 해서 다른 뭐 은행이나 아니면 뭐 증권이나 이런 곳에서 적용했던 사례들이 있는지를 우선은 찾아봤었고, 사실 적용 사례를 찾았다기보다는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전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네트워크로 소산 체계를 바꿔도 될지에 대해서 이제 금융보안원 이런 곳에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질의를 했던 내용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확인해 보니 어쨌든 클라우드 환경으로 어떤 네트워크 백업본을 소산한다라는 거는 그 센터의 위치가 어디인지가 사실 저희가 모호하잖아요. 클라우드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산지로서의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제 해석, 그런 내용이 일단 기반이 됐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 소산지를 사실 선택하는 게 저희 기준에서는 가장 큰 중요한 어떻게 보면 화두였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같은 재해의 범위에 이제 뭐 주전산 센터와 뭐 재해복구 센터도 저희가 있지만 이제 소산 센터가 이제 같은 재해 범위에 이제 속하면 안 되는 거니까 뭐 지진이 났는데 뭐 서울에 문제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뭐 안양 정도의 이제 센터가 있게 되면 사실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동일재의 범위 안에 어느 정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명시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이제 몇 킬로미터를 떨어뜨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한 100km 이상 최소, 그 정도의 거리에 소산지를 두게끔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은 중점적으로 좀 검토하면서 클라우드 전환을 고민했습니다. 프로님께서 이미 이제는 Y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 충분히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네.
그러함에도 사실은 삼성화재 같은 경우 그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사실은 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금융고객사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온프레미스로 두는 것과 이제 클라우드로 갔을 때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까 얘기를 해주셔서 그 클라우드 백업에 좀 장점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으로 예상되었던 부분들 그러함에도 클라우드로 가려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쪽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를 접목하는 그 내용들 서비스들을 보면 뭐 AI나 아니면 뭐 특화된 어떤 사스 서비스인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데이터 플랫폼 같은 것들 그런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이제 구현해 보고자 하는 뭐 그런 좀 혁신적인 방향성이 많죠. 근데 이제 인프라는 사실 업무적인 요건에서부터 출발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백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업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관심 없는 영역이죠. 인프라에서 알아서 잘 할 영역이죠. 이제. 근데 그 영역을 이제 클라우드로 굳이 끄집어 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이제 어떤 업무가 이제 전환을 하려고 시도를 할 때 인프라가 뭐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혹은 인프라가 온프렘에 너무 이렇게 디펜던시가 있으면 이제 전환하는데 허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뭐 그래서 사실 조금 더 네트워크 전환을 하는 김에라면 클라우드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접근했던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하신 그 온프렘을 그럼 왜 굳이 고집하지 않고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한번 고민을 했냐 해서 사실 안정적이다라는 말로만 놓고 보면 저희가 원래 써오던 온프렘 환경이 익숙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규제, 그동안 해왔던 뭐 내부적인 지침, 매뉴얼 다 만족하고 있는 온프렘 환경에다가 구축한다 그러면 그 누구도 그거를 이제 뭐 걱정하거나 하지 않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로 갖고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이제 장점이 뭐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를 보관을 한다고 하면 그 데이터가 그냥 항상 그 뭐라 그럴까요? 항상 필요한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백업, 특히 백업의 이제 소산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보관을 하고 나면 사실 보관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뭐 상시로 끄집어내서 쓴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테이프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바라본 관점이 뭐였냐면 온프렘에서는 이제 이걸 만약에 뭐 저희가 뭐 기반이 되는 이제 하드웨어들이 사실 정의가 돼 있으니까요. 뭐 HDD가 됐건 SSD가 됐건 그 기반으로 된 어떤 서비스들이 이제 제공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한번 들어온 디스크들이 이제 셋업이 되면 사실 내 데이터의 어떤 중요도 혹은 뭐 사용도와 무관하게 이제 기본적인 단가를 갖고 가는 형국이 되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는 어쨌든 데이터를 이제 티어링 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있고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주요했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끝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걸 접목해 보니 뭐 ROI 면에서도 물론 테이프 소산보다는 조금 더 비싸진 건 분명히 맞습니다. 뭐 네트워크 소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준실시간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면서 사실 비용이 줄어들길 바라진 않았고 근데 온프렘에 비해서는 분명히 ROI 면에서도 좀 더 조금 값은 싸면서 또 동시에 안정적인 그런 환경을 구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클라우드로 가시기로 사실 결정을 하셨지만 네, 되게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사실은 어떤 보안적으로 경험을 못 해봤던 영역도 있고 규제 영역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검토하셔야 했을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을까요? 사실 이제 규제라고 얘기하면 뭐 결국에는 그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뜨리고 있느냐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뭐 전자금융 감독 규정 혹은 뭐 보험업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연속성을 이제 보장하기 위한 이제 내용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내용들 다 봤을 때도 어떤 거리로서 이걸 제한하는 부분은 분명히 없었어요. 근데 사실 사내에 있었습니다. 그 거리의 기준이. 그러니까 사내 지침 안에.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그 저희 IT 밑에 보면 이제 내부 통제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있고 그런 부서 담당자들하고 이제 요 내용을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 시대 흐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규제다. 뭐 지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미 사라진 문구지만 200에서 300km 이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문구의 내용은 뭐 좀 디테일하지만 사실은 복구 관점에서 그러니까 최소 8시간 안에는 복구를 하려고 뭔가 가정을 했을 때 아주 멀면 안 되니까라는 얘기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동시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제 규제로서 동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는 내부에서 이제 내부 통제 분들하고 또 실무자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클라우드에 관한 이제 전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딱 인프라에서 갖고 있는 허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그걸 이제 없앴고 사실 그걸 개정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 이제 특별히 뭐 감독 규정이나 이런 거에서 그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어쨌든 금융권에서는 이제 CSP 안전성 평가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보보호위원회를 또 진행해야 되는 이런 이제 내부 프로세스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뭐 센터의 위치나 이런 거를 잘 파악하고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중점으로 놓고 저희 내부에서는 내부 내용들은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기술적으로 뭐 구축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뭐 매니저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쉽게 진행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백업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비즈니스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뭐 사실 저희가 이제 백업한 데이터 중에서도 좀 종류를 사실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백업 고도화라는 사업으로 올해 25년이죠. 24년, 23년 말부터 해가지고 사실 진행을 했어요. 그 내용물을 전체적으로 보면 앞단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 테이프 소산의 일부, 일부를 중요한 시스템 데이터들을 다 이제 저희의 원래 있던 소산지 쪽으로 옮기는 네트워크 소산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이 일단 1차로 한 번 있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차 사업의 부분에 속해요. 클라우드 전환한 건. 왜 이게 2차 사업으로 굳이 구분을 했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 데이터의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저희가 일단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이제 뭐 클라우드 소산지로 갔느냐라고 하면 좀 대용량의 데이터입니다. 저희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용량의 데이터면서 동시에 이제 약간 압축이나 아니면 중복 제거와 같은 이제 백업에 특화된 어떤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좀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유의 데이터예요. 뭐 어떤 데이터냐면 이미지나 이런 녹취 같은 약간 비정형 유의 데이터. 뭐 텍스트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압축률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메일 혹은 뭐 어떤 주기를 갖고 백업을 하게 되면 앞선 백업본과 이제 비교 뭐 불일치 여부나 뭐 이런 걸 확인했을 때 중복 제거율도 상당히 좋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실 이미지나 녹취 같은 경우는 그런 중복 제거율이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압축률조차도 뭐 알고리즘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압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 데이터는 많아요. 저희가 이제 뭐 보험업 쪽이 이렇게 보면 뭐 저희가 인지 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하고 종이만 있으면 되는 산업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말은 이제 그만큼 종이 서류가 많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하나 네. 하려 그러면 사실 들어오는 서류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 한 사람에 매칭되는 종이들이 어, 물론 종이로서 보관되는 건 아니에요. 그 종이를 다 읽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내용물은 보관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고객과 서로가 어떤 사인을 했던 그 최초의 서류, 그리고 뭐 고객이 또 보상을 위해서 전화를 했건 아니면 뭐 반대로 고객에게 판매를 위해서 전화를 했건 그랬던 이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그런 녹취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미지와 녹취의 형태로 저희 내부에 보관이 되게 되고 이거는 이 계약이 사라질 때까지 보관해야 됩니다. 이 계약자가 뭐 저희가 이제 실손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하지만 뭐 장기 보험 같은 것들은 보면 30년 납 이렇잖아요. 그러면 30년 전 데이터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분이 완전히 이제 이 계약을 해지하고, 어떻게 보면 고객으로서 이제 삼성화재에 이제 끊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류의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적합하다고 봤고, 어, 클라우드 안에서도 정확히는 데이터를 아카이빙하고 티어링 하는데, 서 이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기존 온프렘 백업 외에 그 환경이 있었음에도 그거 말고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고요. 네, 그러면은 우선 백업 소산을 클라우드에서 하시기로는 결정을 하셨는데 네. 왜 애저 클라우드로 하셨는지 그 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어쨌든 소산지는 저희 주센터는 수도권에 있고요. 주센터에서부터 어느 정도 충분한 거리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한 거리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어쨌든 동일재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뭐 주센터 망가지면 재복구센터가 물론 있지만 재복구센터도 망가졌을 때 이제 소산센터에 있는 데이터만큼은 이제 보관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클라우드 사업자를 시장에서 좀 이제 서칭을 해봤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 남부 지역에 이제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몇몇 있긴 있었습니다. 뭐 통신사 중에서도 한 군데 있었고, 근데 어쨌든 클라우드 사업 자체에 대한 뭐 시장 점유율 그리고 뭐 기술적인 좀 숙련도도 그렇고 이제 제가 사실 제일 크게 봤던 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위치에 애저에서는 이제 센터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거기까지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제 저희도 이제 소산센터 쪽에 전용선을 지금도 연결해 놓고 있지만, 저희 소산센터에 소산센터에 연결해 놓고 있지만 이 거리에 비례해서 이 전용선 비용이 상당히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백업 트래픽이 또 적지 않은 양이다 보니까 상당히 큰 용량의 전용 회선을 필요로 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사우스까지 뭐 전용 회선을 연결한다라고 하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이거는 뭐 이 테이프 소산을 네트워크 소산으로 전환하고 뭐 이런 류의 얘기 자체를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용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최초에 클라우드 전환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매니저님하고 이제 첫 미팅을 했을 때 애저에 있는 백본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사우스까지 보낼 수 있다. 센트럴에서부터 사우스까지 보낼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받았고, 사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트래픽을 보내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는 보기보다 상당히 큰 메리트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와 얘기지만 구축을 실제로 해놓고 나서 이 속도 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월이면은 그래도 다 하면 한 250테라는 내보낼 겁니다. 그쪽으로. 내보내는 그 대용량 데이터를 어떤 시간 안에 보내야만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월 백업 데이터인데 한 달이 더 지나도록 데이터가 넘어가고 있으면 그 다음 백업이 넘어갈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안정적이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희는 이제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클라우드 허브까지 저용선을 이제 뭐 제안해 주신 대로 이제 한
5기가 정도의 속도로 끌었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끌고 나서 그 내부 백본망에서는 또 이제 뭐 액티브 구조로 동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G까지도 속도가 나온 2배수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이런 백본망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 애저가 경쟁 우위에 있는 사업자였던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프로님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 여러 가지를 이제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그 이제 한국에 이제 중부 리전과 남부 리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중부 리전에 있는 ER 로케이션을 통해서 남부 리전으로 데이터를 이동을 시켰을 때 과연 이제는 리전 간 트래픽 비용이 발생할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는 일단 의식적으로는 이게 리전의 구분을 어쨌든 두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 리전 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트래픽 비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아, 그런 거. 이거는 예, 제가 이제 얘기 예, 드리면은 예. 그 저희가 이제는 ER이 들어가는 인입 구간을 ER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 ER 로케이션이 저희가 중부 리전에 귀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한국 지오폴리티컬 리전에 이제 귀속이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중부와 남부는 이제는 더 큰 리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하나의 리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트래픽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안에서는 저도 애초에 백본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 네. 라고 이해를 네. 하고 있고, 네. 저희가 필요하다면 상당히 먼 원거리에도 이제 데이터를 보관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원격지에 소산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업자였던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 외에도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백업을 위해서 어쨌든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분명히 있고, 그 소프트웨어를 잘 동작시킬 수 있는 사업자와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예, 백업 장치들을 이제 하드웨어 장치들을 이제 만드는 제조사가 있고, 그리고 백업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드는 제조사가 있는데, 이 둘 간에서도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한 이제 테스트를 하고 동작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는지, 이제 뭐 어떤 오퍼레이션을 뭐 던졌을 때 여기에서 에러를 배치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한 후에 이제 서로 간에 인증을 하잖아요. 애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갖고 있는 백업 소프트웨어 인증 체계를 당연히 갖고 있었고, 이제 실제로 이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뭐 중간에 약간의 이제 트러블이 있기는 했었지만, 사실 손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뭐 애저 쪽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에스컬레이션 해가지고 뭐 기술 지원을 해주시는, 체계를 통해 가지고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셨었고요. 그렇게 이제 해서 백업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했고, 근데 이제 그래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고 나면 한 달은 어, 복구의 요건이 가장 많은 시기다. 뭐 한 달에서 석 달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는 사실은 복구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요런 기준을 좀 가졌었어요. 주기로 봤을 때. 그래서 한 석 달까지는 어떤 핫 데이터를 보관하는, 그러니까는 리하이드로게이션, 리하이드레이션. 네. 리하이드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보관소를 필요로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콜드성으로 데이터를 네. 분류하면서 좀 더 단가가 낮은 장치에다 보관하고자 하는 게 일단 제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스토리지 어카운트도 둘로 나눴죠, 아예. 그렇게 뭔가 성격을 명확히 명시를 해서, 그리고 그 데이터를 넣고 뭐 다시 옮기는 이 행위를 백업 소프트웨어가 하기를 기대했었어요. 그래야 백업 소프트웨어가 로케이션을 명확히 인지하고 복구를 할 때도 끄집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동작을 하는 걸 보니까 애저의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사업자들의 스토리지도 그런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애저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그 핫과 콜드의 구분은 사실상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콜드여도 핫과 똑같은 속도와 성능으로 데이터를 받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보관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끄집어낼 때는 조금 성능의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받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좀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둘로 쪼개졌었던 이 오젝트 스토리지를 이제 한 통으로 다시 모으고 콜드 성격의 어떤 태깅을 붙여서 데이터를 보관하는 형태로 마지막에는 구현을 했죠. 네. 맞습니다. 프로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애저 클라우드 내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라이프 사이클링 매니지먼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블록 스토리지,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리미엄 티어도 있고 핫 티어, 뭐 쿨 티어, 콜드 티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핫, 쿨, 콜드 티어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성능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는 그 저장 비용과 이제 트랜잭션 비용의 어떤 과금 체계가 다른 기준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장점을 가장 잘 살리셨던 것 같아요. 네,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를 넣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이 크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초입은 핫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이제 콜드로 바뀌면서 꽤 ROI에 도움을 준 면이 분명히 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금융 고객들이 가장 사실은 관심이 있는 영역일 것 같아요. 이제 뭐 클라우드 이용 보고 네, 같은 이제 금융 당국에다가 이제는 그런 어떤 신고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이제 허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이 금융권에서 이제 IT 담당자로서 그 이용 신고를 하는 절차를 이제 한 번이라도 이제 진행을 해보셨으면 이게 생각보다 챙겨야 될 게 많다라는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 과정이라는 거가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는지를 뭐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어떤 계약을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저희가 입찰을 하고 제안을 해주시고 그걸 평가를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쭉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평가를 어느 정도 마친 그 시점에 이제 내부적으로 정보보호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뭐 이제 이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금융권에 있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회사의 보안 최고 책임자 시소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시소가 주관하는 어떤 협의체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의결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들이 보는 관점은 그런 거죠. 클라우드를 사용해도 안정적이냐? 클라우드를 사용해도 문제 없이 복구 가능하냐? 뭐 클라우드를 사용해도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정책들이 연속성 있게 동작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혹은 뭐 그대로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당연히 구현할 수 없으니 이제 가장 유사하게 우리 정책적으로 뭐 권한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개발자는 운영계에 들어올 수 없어요. 뭐 이런 류의 이제 규제들이 있는데 그런 규제들을 어떻게 구현할래를 고민을 하거든요. 클라우드 위에서는 어떻게 고민할래? 온프레미야 뭐 충분히 이제 구현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규제 하나하나를 클라우드 위에서는 이렇게 구현합니다. 암호화는 이렇게 구현합니다. 계정 관리는 이렇게 구현합니다. 네트워크 보안은 접근 제한은 이렇게 구현할 거예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한 키 관리는 이렇게 구현합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쭉 나래비를 세워서 각 업무마다 지금 이거는 이미지 어떤 대용량 데이터의 백업 소산이라는 업무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뭐 7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보안적으로 이런 요건들을 준수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내보낼게요. 요 보고서 한 장을 씁니다. 네. 그러고 의결을 받죠. 네. 어, 사실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4번 해보면 조금 유사한 면이 있어요. 이게 업무적인 어떤 특성을 따르는 부분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루는 데이터의 뭐 기밀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판단하는 그거를 이제 업무 중요도 평가라고 하는데 그 부분만을 제외하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 클라우드 사업자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시스템에서 이런 서비스를 쓰려면 이런 암호화 방식을 쓰시면 돼요. 혹은 이런 네트워크 구간을 거쳐서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뭐 온프렘 환경하고 유사합니다. 이런 경험치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뒤에 잘 아시는 CSP 사업자분과 그리고 잘 도와주시는 MSP 사업자분을 안고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 중요도에 대해서만 잘 판단하시면 충분히 어떤 업무여도 클라우드 전환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프로님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저도 정말 느끼는 게 한 3, 4년 전만 해도 사실은 담당자들이 이용 보고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계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따라서 작성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좀 익숙해지는 부분이고 근데 그렇게 익숙해지면 또 다른 사실 보고자차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혁신금융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이아스 파스 영역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이용 보고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MSP도 그렇고 CSP도 그렇고 이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자세하게 가이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진짜 이제 한 1년 정도 시간을 지났고 시작부터 이제는 뭐 이제 종료된 지는 이제 몇 개월 정도 지났지만 이거를 하시고 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는 Y 클라우드 네. 했던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말로 내부에서 어떻게 이제는 뭔가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시고 하는 부분들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결국에는 뭐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차량으로 솟아나던 게 네트워크로 솟아되는 체계로 변화한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솟아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주는 이제 시사점은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테이프 백업을 매일 받더라도 매일 운송지까지 보낼 수 없다면 사실 매일 나는 소산 데이터를 전일자를 보관했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운송이라는 거는 어쨌든 시간이 걸리는 행위고 그리고 누군가 인력이 뭐 테이블 끄집어내고 싣고 가서 다시 거기에 인식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의 텀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이제 네트워크 소산으로 그리고 클라우드 소산으로 전환을 하면서 저희는 같은 백업에 대해서 이제 월에 한 번 하던 거를 이제 일 단위로까지 단축을 시킬 수 있었고요. 뭐 여기에서 사실 3000%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너무 엄청난 숫자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네. 월에 한 번 하던 게 이제 일에 한 번도 가능한.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월에 한 번 백업 받은 걸 뭐 그 다음 주차에 뭐 소산을 보내고 이러던 게 월에 한 번 똑같이 백업은 받는데 일마다 증분을 계속 백업을 받아서 소산지에는 결국엔 전일자 데이터가 항상 보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지금 장애가 났다. 아니면 지금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의 데이터가 소산지에 있느냐라는 관점.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목표 복구 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시점까지를 우리가 복구할래?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딱 전일까지로 줄일 수 있었다는 거. 한 달 전이었던 게 전일로 준 거죠. RPO에 관련된 네, 영역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네. 발표에 대한 얘기고. 일단 이게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시에 또 RPO뿐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복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저희가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뭐 테이프라는 미디어의 특성을 사실은 보면 읽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앞에서부터 순차로 읽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의 복구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물론 다 읽고 나면 이제 빠르게 써내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한번 읽어드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있고 소산지로 가고 나면 그걸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결국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파일의 형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복구를 하려고 할 때도 빠르게 복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나 우리가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나를 좀 계산을 해본 결과는 한 4배 정도 단축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테이프로
한 달치 데이터 뭐 250테라를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네트워크로 솟아보낸 데이터를 끄집어 올려서 여기에다가 복구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한 그 정도의 월등한 이제 향상이 있었다. 엄청난 네, 효과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복구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프로님께서 얘기하신 게 사실은 최근에 또 많은 사실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다른 은행 고객사에서 그 온프레미스 테이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복원을 했는데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어독션이라는 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 클라우드 백업 프로젝트들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이어서 더 비즈니스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DR 프로젝트까지 보통은 많이 진행을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앞에 얘기했었지만 어쨌든 사실 기존에는 보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자원을 한번 도입을 하면 그 자원에 대한 고정적인 비용을 쭉 내는 구조이다 보니까 적용하지 못하던 게 딱 이런 사용률이 떨어지는 케이스.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사용률이 폭증하는 케이스.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구하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것도 사실 기존 시스템에서도 그 테이프 장치가 충분히 많은 드라이브를 확보하고 있다면 항상 그렇다면 복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백업할 때는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복구할 때는 그렇지 않죠. 더 많이, 더 빠르게 복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그제서야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급하다고 하면 전용 회선을 잠깐 늘리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시잖아요.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라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이제 있다는 거는 뭐 괜찮은 뭐랄까 인프라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프로님 이야기해 주셨던 영역이 단순히 이제 백업 소산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네. 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은 근본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고객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구축을 할 때 그 예산이라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의 규모를 작게 가져가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메이저 CSP들이 제공하는 그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젠 엔터프라이즈 스케일의 비즈니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만 지불한다는 그런 종량제의 장점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새 저희는 계속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지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하면 할수록 하는 생각은, 사실 처음부터 그 양에 대해서 그 어떤 담당자도 정확하게 예상하고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이 들 거야라고 판단하고 갈 수 있는 입장의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물론 맞습니다. 굉장한 네. 스페셜리스트 분들은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내고 그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저 같은 이제 일반적인 업무 담당자들은 보고한 비용에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어떻게든 억제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를 접근할 때는 전 요새는 그런 생각하는 게 구축하고 앞에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서로를 설득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용을 해보면서. 무슨 말이냐면 현업에서 우리 업무는 32코어가 필요해요. 줄여놓고 실제로 사용해보시고 판단을 했을 때도 여전히 사용률을 보고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만한 비용을 나중에 약정을 넣건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불하자. 이게 충분히 설득이 서로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죠. 거기서 좀 상당한 메리트를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환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피놉스나 이런 부분도 계속 좀 고도화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제 관점에서는 이제 안정성 부분도 안정성 부분이지만 이제 비용 면을 좀 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님 얘기하신 게 진짜 제가 금융고객사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약간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비용을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상을 치를 드리긴 하지만 그 과정이 이제 계속 연속적이라는 거죠. 비용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뭐 맞춰 나가는 것들이. 그래서 초기에 비용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은 결국에는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는 그 초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프로님 사실은 저희가 이제는 백업 소산 프로젝트는 저희가 아까 또 얘기 드렸지만 클라우드 어뎨션의 보통은 시작 단계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클라우드를 어떤 서비스로 좀 확장해서 쓰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 뭔가 이제는 조직에 기여하고 뭔가 이제는 성장에 이제는 좀 발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는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사스 서비스가 많죠. 그리고 뭐 지금 없더라도 앞으로 이제 나올 사스 서비스들 혹은 뭐 파스가 됐건 뭐 어떤 서비스에도 좋습니다. 뭐 그 사스를 이루기 위한 파스, 아이아스들, 그러니까는 뭐 용량이 저희가 갑자기 부족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접목하는데 굉장히 탄력적으로 자원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서비스가 다양하다, 무궁무진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그 시스템 안에서 뭔가 좀 더 혁신하고 싶은데, 아니면 좀 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싶은데, 아니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하고 싶은데 라고 그런 니즈가 있을 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다른 플랫폼으로서 클라우드가 장점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 AI가 됐건 아니면 뭐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류가 됐건 이런 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클라우드로 방향성을 좀 가져가고 있고,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정제한 후에 이제 클라우드에 내보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무작정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동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애저가 됐건 또 다른 타 사업자가 됐건 사실 끊임없이 이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스 서비스들이. 그리고 아마 향후에는 사스 서비스들로만 저희가 구현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찌 됐건 그 사스 서비스들을 온프렘과 잘 연동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어, 그런 사업자를 만나서 이제 뭐 어떤 혁신적인 일을 하는 게 클라우드가 제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의 방향성이고, 그런 부분은 금융권에서는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혁신금융 서비스 뭐 이런 걸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이제 사스 서비스에 대한 허들인데, 그것도 곧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물론 지금 아직 규제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 사스 서비스들 중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 모든 시스템을 다 클라우드로 가는 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객이 이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의 이제 장점을 같이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확장될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고, 저는 저희가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프로님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네. 많이 알고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새로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정리가 안 되네요. 잘 정리는 안 되는데 네, 이제 그냥 어쨌든 소기의 목적은 저희는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CSP 사업자분들하고 아주 적은 수의 업무여도 정확하게 저희 이제 내부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걸
규제나 이런 거를 적용시켜서 클라우드로 보내보려고 했었고, 클라우드 전환을 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사실 생각하고요. 뭐 소중한 경험이 되겠죠, 아마. 네. 뭐 그럴 거고. 뭐 어찌됐건 손님이 이제 도와주신 덕분에 뭐 심지어 비용도 일정 부분은 절감도 됐고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좋았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삼성화재 이 백업 수산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서 네. 다른 여러 고객사에서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류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이런 경험을 저희가 가지게 해서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하고 저희가 또 향후에 또 이런 프로젝트들을 같이 수행하면서 또 한번 이런 자리를 또 가졌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이제 아마 AI는 여기저기 다양히 접목이 되겠죠. 뭐 보험산업도 당연히 마찬가지이고요. 지금도 사내에서는 클라우드에 있는 많은 사스 서비스를 쓰려고 상당히 분주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도 기회가 되면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가지고 한 번 더 같이 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또 지금처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삼성화재 박주호 프로님 모시고 정말 프로젝트 담당자 입장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주호 프로님 오늘 첫 촬영이셨을 텐데 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네, 프로젝트를 한번 이렇게 복귀해 보면서 뭐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아주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뭐 불러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기회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오늘 시청해주신 마이그레이트 앤 모더나이즈 서밋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케이스들을 또 다시 한번 가지고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